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90세가 되었지만 수십 년 전과 똑같은 힘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려. 당신은 자신감 있게 걷고 망설임 없이 계단을 오르며 두려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과연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생일 케이크에 몇 개의 초가 꽂히든 상관없이 의학 연구자들이 다리 힘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열쇠로 지목한 단 하나의 비타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노년기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통계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는 종종 심각한 부상과 독립성의 처참한 상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의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나이와 관련된 근육 손실과의 전쟁에서 의사들조차 환자에게 거의 언급하지 않는 바로 눈앞에 숨겨진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 힘이 매일 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침묵의 반란 때문이라면 최근의 획기적인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단 하나의 필수 비타민이 90대까지 강하고 안정적인 다리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쇠약함, 불안정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의존이라는 미래에 직면하느냐를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혁명적이며 기동성 문제로 고통받는 수억 명의 노인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햇빛 속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존재하며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 저는 그 베일을 벗겨낼 것입니다. 이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어디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우리가 이 지식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 건강을 위한 결정적인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정보가 무시될 경우 낙상, 입원, 그리고 자율성 상실의 가능성 증가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보를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당신이 94세가 되어서도 앞으로 수년 동안 높은 삶의 질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필수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당신의 근육은 가속화된 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에 수치를 적절한 범위로 유지한다면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의 움직임과 자유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종합적인 건강에 그토록 중요한 이 필수 비타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강한 다리를 갖는 데 있어 비타민 D는 실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사람들이 비타민 D를 생각할 때 종종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육의 힘과 신체의 기동성에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비타민 D 수용체, VDR는 뼈뿐만 아니라 근육세포에 직접 존재합니다. 비타민 D가 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근육세포에게 신호를 보내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 근육 형성하고 더 강한 수축을 위해 근육 내 칼슘 처리를 개선하도록 명령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 수용체들이 잠자고 있다는 뜻이며 건설하고 수축하라는 신호가 아예 전달되지 않아 근육이 힘을 잃고 위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은 근력 저하, 균형 문제, 그리고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낙상률이 23%나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박 선생님은 매일 산책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점점 걸음이 느려지고 계단에서 난간을 사용해야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 밝혀졌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3개월간 고용량 보충제를 복용한 후 그는 다리의 전등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난간을 잡지 않고 지하철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낮은 비타민 D 수치와 노인의 약한 다리 근육 및 느린 보행 속도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임상 내분비학 및 신진대사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신체가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받지 못하면 칼슘 흡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뼈와 근육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80세 이상 인구의 거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관련 근육량 감소인 근감소증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 D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 힘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신체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김 여사님은 가벼운 낙상 후 외출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활동량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근육 약화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간단한 가정 운동 프로그램과 함께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처방했습니다. 이 조합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비타민 D는 그녀의 근육 기능을 향상시켰고 운동은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노인 인구에서 비타민 D 결핍 문제는 얼마나 널리 퍼져 있을까요? 충격적으로 높은 비율의 사람들, 특히 노년층이 이 상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60% 이상이 비타민 D 수치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한국 노인의 경우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라는 놀라운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수준입니다. 임상 내분비학 및 신진대사 저널에 발표된 최근 기사는 국립건강영양조사 설문조사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이 데이터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치명적인 낙상과 골절을 겪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은 고관절 골절 위험을 22%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신체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적절한 관리를 보장받기 위해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뼈, 근육, 그리고 면역체계를 보존하는 데 있어 비타민 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당수의 인구가 이 필수 비타민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눈에 띄는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핍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근육의 약화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거나 불안정한 느낌, 특히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풀리는 느낌을 자주 경험한다면 이는 좋은 근육 기능의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낮은 의자나 변기에서 일어설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이 손상되고 근력이 손실되어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때문에 빈번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뼈의 통증 또한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허리 아래쪽, 관절 또는 다리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부상의 날카로운 통증과는 다른 깊고 둔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가 칼슘 흡수를 촉진하기에 충분한 비타민 D를 받지 못하면 뼈가 더 약해지고 통증이나 불편함을 겪기 쉬워집니다. 상처의 느린 치유 과정 또한 조직 복구에 필요한 비타민 D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몇 주 동안 아물지 않는다면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염증 조절 능력 저하와 감염 위험 증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히 밤에 다리 경련이나 연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2세의 이 여사님은 이유 없는 피로감과 우울감, 그리고 모호한 몸살 기운을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연관성을 의심하고 비타민 D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치는 심각하게 낮았고 보충제 복용 후 그녀의 통증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낮은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사는 햇빛 노출 시간 증가, 식단 조절 또는 적절한 수치를 회복하기 위한 보충제 복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신체는 자체적으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암 예방에 필수적이지만 SPF 15 이상만 되어도 비타민 D 합성을 95% 이상 차단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팔과 다리를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가장 해가 강하지 않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3시 이후에 노출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문 유리는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UVB 광선을 차단하므로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긴 겨울이나 구름이 자주 끼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평생 동안 충분한 햇빛 노출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타민 D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 햇빛의 효과를 모방하고 비타민 D 생성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햇빛을 얻는 것이 불가능할 때 신체의 건강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이 공급원과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비타민 D 수치를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모든 비타민 D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영양 공급원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훌륭한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약 100g 크기의 고등어 자반 한 손에는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충족시키는 약 570IU의 비타민 D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또한 비타민 D의 또 다른 공급원입니다. 단일 노른자에는 신체가 흡수할 수 있는 약 40IU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비타민 D 섭취를 늘리는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수많은 유제품에는 비타민 D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섯은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유일한 식물성 식품으로 식단을 보충할 방법을 찾는 채식주의자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상당수의 노인들은 일일 요구량을 충족시키고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을 통한 섭취만으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 정제를 복용하는 것은 종종 노인들이 적절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며 특히 햇빛 노출과 음식 섭취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필요한 일일 섭취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성인은 매일 600IU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70세 이상의 성인은 매일 800에서 900IU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 권장량이며 결핍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들은 2000-5000IU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3, 즉 콜레칼시페롤은 식물성인 D2보다 신체에 더 쉽게 흡수되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비타민 D 보충 형태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므로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영양사라면 마그네슘이 신체가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비타민 D를 섭취하고 햇빛을 쬐고 마그네슘을 섭취하더라도 신체는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물쇠와 열쇠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 형태인 칼시트리올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의 잠금을 해제하는 열쇠입니다. 마그네슘 열쇠 없이는 비타민 D 자물쇠는 닫힌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5000IU의 비타민 D를 매일 복용했지만 수치가 오르지 않던 최 선생님의 경우
의사가 마그네슘 보충제를 추가하자 2달 만에 비타민 D 수치가 최적 범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시금치 나물, 케일과 같은 잎이 많은 채소, 아몬드, 호박씨와 같은 견과류 및 씨앗류, 현미밥, 귀리와 같은 통곡물에 풍부한 마그네슘을 식단에 포함시키십시오. 낮은 비타민 D 수치에서 시작하여 최적의 수치를 회복하고 건강상의 개선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상되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후,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개월 후, 버스 정류장까지의 걸음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낮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 끙 소리를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3개월 후, 골밀도가 증가하고 낙상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개에서 6개월 동안 비타민 D를 복용한 결과 낙상이 31% 감소하고 근력이 35% 증가하며 골절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접근 방식의 일관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다리 힘을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성 유지, 낙상 예방, 그리고 독립성 보존에 있어 비타민 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노인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받으십시오. 일주일에 여러 번 20에서 30분씩 햇볕을 쬐십시오. 지방이 많은 생선, 계란, 유제품과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최대의 이익을 위해 매일 800에서 2000IU의 비타민 D3를 복용하십시오. 흡수를 높이기 위해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제 간단한 요약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90대까지 힘과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는 종종 심각한 부상과 독립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위험은 단 하나의 간단한 해결책, 비타민 D를 통해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뼈 건강과 연관짓지만 연구는 그것이 근력과 균형에 필수적임을 증명합니다. 비타민 D의 부재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보행 속도를 늦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노인들은 낙상 위험이 23% 낮고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향상된 기동성과 독립성을 누립니다. 문제는 노인의 60% 이상이 결핍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골절 및 낙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육 약화, 뼈 통증, 상처 치유 지연, 다리 경련과 같은 경고 신호를 주시하십시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간단한 혈액 검사로 낮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여러 번 20에서 30분씩 햇볕을 쬐고 지방이 많은 생선, 계란, 강화 유제품과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결과가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몇 주 안에 근육 경련이 줄고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몇 달 안에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골밀도가 증가하며 낙상 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비타민 D 섭취를 관리함으로써 당신은 앞으로 수년 동안 당신의 힘, 독립성, 그리고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후 당신 다리의 힘은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힘을 선택하십시오. 독립을 선택하십시오. 통제권을 잡기를 선택하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